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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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주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요. 요즘에 날이 좀 많이 덥고 그랬죠. 비도. 정신이 없네요, 진짜. 다행히 비도 좀 한번 와가지고 네.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제가 너무 빡셌어. 아, 벌써 네. 우리 또 학생이라서 이제 기말 기간이죠. 네. 그리고 또 세성 시장님의 도시를 위해서 또 뭔가 이 비중 없는 사람 자꾸 홍보가 되네요. 저를 홍보하는 거죠. 저 일하는 쪽도 정권 바뀌고 정리가 돼서 그런지 네. 관하고도 또 일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갑자기 또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하루하루가 좀 피곤합니다. 저도 회사 다니는데 진짜 알았어요. 네. 다들 바쁘다 이거잖아요. 아니야, 나라다운 나라가 바쁜 대강에 와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다 그렇죠. 모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좀 느끼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요즘에. 관이 다 멈춰 있다가 네. 갑자기 뭐 시장 간판 소리가 나나 했더니 우리였구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네요. 접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24일 방송 녹음 시작합니다. 5월 24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팟캐스트 녹음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동안 자기소개 꼭 했었는데 또 자기소개를 매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개 들어보면은 네, 새로운 또 유입자도 있고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새로운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저는 체질인 것 같아요. 우리 성남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정구동입니다. 구동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 예, 안녕하세요. 네, 직장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간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아니에요. 저는 성남에서 거주하면서 삼성동에서 일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는 아빠 조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 황호입니다. 네, 짧고 굵다. 색이 좋네요. 넘치는. 우리 희진 씨, 수정 씨, 진강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적인 구동층. 네. 글쎄. 예,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그냥 이제 이름만 수식어가 필요 없어. 수식어가. 절세기. 방송은 그런 거 아무튼 하지 마. 우린 팀장님 위주로 갑니다. 따로 위주를 바꾸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토끼머리에 뿔이 난다든가 그런 특단의 네. 사정이 있으면 첫 또 번째. 편성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잘라버렸어. 첫 번째 주제 오늘 공지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가 지금 절찬 상영 예정을 앞두고 있죠. 네. 절찬이란 얘기잖아. 내일부터 전국 대개봉. 네, 예정 절찬 상영 예정이기 절찬이 때문에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개봉박도. 그런 마음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왕십리 CGV에서 하는 시사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사정상 중간에 들어가서 한 뒷부분을 좀 봤어요. 그래서 뒤에 끝나고 나서 안희정 지사님이 이제 그 토크쇼를 좀 같이 봤죠. 진행하는 거를. 네네. 그 표를 구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네네. 거예요? 제가 또 아는 분이 이렇게 겨우 예매하려고 저기 했었는데 네, 다 다 매진. 매진됐어. 근데 누가 이제 진짜. 예매를 했다가 네. 취소하시는 거를 네. 그때 딱 네. 캐치했구나 그 짧은 시간에. 팀장님 때문에 아. 못 예매했을 수도 있어. 내가 처음부터 예매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취소한 진강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북미에서도 하신다 그러고 세계화되는- 진행 솜씨 김희진님이 단칼 박미영 그래서 칼같이 자르는 그 명쾌한 사회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명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괜찮은 게 있는 분도 있고 좀 없는 분도 있는데 단칼 괜찮아요. 진짜 있어 보이는. 듣는 그죠. 순간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우리 평소에 검게. 그거였구나. 단칼 듣는 순간 둘이 공감하는. 아니요. 저는 그런 매칭 게 거보다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매칭 게? 단도직입 일도 양단 이런 거 생각해봤었습니다. 단칼이. 네, 줄여서 단칼. 단도 아니면 단칼. 단칼이 더 보다 축약되고 아름다운 언어고 절제된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민망하게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기사들이 음. 많이 나왔네요. 뭐 음. 안희정이 전하는 노무현의 7가지 매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많은데 일단은 보고 난 총 느낌은 저는 사실은 노사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보고 나서의 총 느낌은 안희정이 더 좋아졌다. 네, 그래서 더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한 그런 느낌? 네. 왜 이렇게 더 그거는 좋아지게 됐나요? 그건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영화 번개하잖아요. 아, 네, 네. 번개하고 영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할게요. 야, 그쵸. 이거 단칼에 잘린 거구나. 나 지금 막 몰입해서 듣다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를 아니, 이렇게 네. 하시는구나. 제가 왜냐면 스포가 오늘 될 수 있기 때문에. 풀로는 못 영화로 보고 직접 이제 봐라. 그 그렇죠. 스포가 될수 짤 있는데. 영상을 좀 봤는데 네.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시사회를 할 때 배우들하고 동반 출연을 한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시니까 이제 배우 역할을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조연 배우라고 지연은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아니 근데 네. 중간에 좀 나오시잖아요. 아, 네. 네. 많이는 안 나오시죠. 많이는 안 나오시긴 한데 어. 그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 이제 거기 그 사회가 저 그 누구였죠? 그 김재동 씨하고 김재동 씨. 같이 네. 했어요. 네. 같이 했는데 네. 둘이 서로 배우 하시죠? 막 이러면서 김재동 네. 씨하고 막 그런 그 농담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네. 이미 뭐 서로 막 배우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마다 다 또 그 안희정 지사한테 노무현이란 어떤 분이었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사회자나 그 행사에서 이제 어제 물어보고 이런 영상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이제 저도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이 그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이랬을 때는 인상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이 아까 노사모 말씀하셨는데 노사모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이 정말 당선까지 되는 데는 애는 썼는데 당선이 대부분 잘 안 됐거든요. 우리 현대사가 이제 뭐 민주화의 역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끝까지 뭘 이뤄내지는 못했잖아요. 뭐 4.19도 미완의 혁명이라 그랬었고, 뭐 사실 5.18도 밑거름이 되긴 했지만 또 학살이라는 어떤 희생으로 끝났고, 근데 이제 노무현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걸 본 거예요. DJ가 대통령이 된 걸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뭐 저처럼 또 어떻게 보면 여당 정서에 젖어 있던 사람은, 근데 이제 막상 또 가보니까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정의롭긴 한데 유능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임 중에 계실 때는 뭐 안 돌아가니까 사실 나라가 뭐 의도는 좋은데 먹히는 게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좀 실망했다가 탄핵 사태까지 가니까 야 그렇다고 또 쫓아낼 거는 아니지 이랬다가 그다음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애틋하게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엄청 일단은 눈물이 났고 정말 막 어깨를 막 들썩일 정도로 막 또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랬고, 또 우리 울보 박미영이라고 그 있죠. 그리고 그런 동영상 보고도 막 우시더니 그 사진만 봐도 우리 거 나중에 라이브 다시 보면서 막 울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감성적이네. 감성 소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보고 나서 그 안희정 지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제 연구와 지연과 학연 이것을 끊는 것이 그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길이다. 민주주의가 그 연구와 지연과 학연 이것을 끊는 그것이 이제 그 노무현 정신이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을 하는 것은 대화와 협치로
그러니까 실현을 시키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 사명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말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이제. 아니 네. 공감 가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거기서 예를 드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평소의 생각이나 말씀을 본인이 저서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어떤 공감대가 뭐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공통점을 갖고도 한 가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뜻이 같다는 것 때문에 동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우리가 하셨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중요한 점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발전의 기초로 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을 아주 깔끔하게 맺어주셔가지고 어제 네. 축약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이제 다들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때는 이 영화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님의 이제 동정 영화 시사회를 마치고 바로 또 오늘 인천공항을 또 가셨더라고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을 갔어요? 네. 오늘 네. 아침에 인천공항 하디슈였는데. 뭐 있었어요? 아유 몰라요. 나 몰라? 살림 잘하는 사람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네. 동정 때문에 팩트만 좀 체크를 해보면 외자 유치하러 4개국 순방길에 오른다는 보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6박 9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흘은 그럼 뭐 날밤을 세우시나 그랬더니 아마 비행기 타는 일정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 4개국의 9개 기업으로부터 이제 뭐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뭐 460명 신규 고용 창출, 매출 2조 1천억 원 연매출을 노리는 그와 같은 이제 신규 사업에 뭐 이제 아직은 사실은 확정적인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이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는 그런 유치 활동을 하러 지금 오늘 출발하시네. 근데 보통 국가 간 아니 또는 국가를 넘어서는 뭐 기업 간 그런 계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사전 정지 작업이 다 되고 가서는 이제 뭐 마무리 작업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그러니까 MOU 체결하는 정도의 성과는 뭐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일단 의향이 있다는 건 확인된 거죠. 근데 이제 좀 그거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약간 차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 MOU라는 게 이제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뭐 흉내만 내는 그와 같은 외자 유치 이런 것도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겸손하게 사실은 충청도가 뭐 위치가 좋아서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대기업이 하나 오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은 또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찾아서 한국을 생산 기지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뭐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청도 지역에 뭐 그와 같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탕정 같은데 삼성의 LCD 단지가 있다. 뭐 이 천안에 LG의 무슨 공장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일종의 산업 생태계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갖고 외자 유치를 통해서 선순환을 돌리는 거, 이게 사업도 기본이고 행정도 기본인 것 같아요. 이 기본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이다. 2단계는 전 넘어선 걸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죠. 그래서 좀 충청남도의 좀 어려운 현실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나가는데 하여튼 뭐 연매출 2조라는 게 적으면 아니지만 사실 2조라는 연매출은 거의 우리가 흔히 이름 알고 있는 대기업 연매출의 한 4분의 1? 뭐 그 정도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기업 하나에 그 정도 보통 조 단위 매출이 나오는 대기업이 꽤 여러 개 있죠. 좀 그런 충청남도의 절실함을 좀 반영한 출장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도 네. 되게 절실한 거예요. 네. 절실함이 또 반영된 거가 또 그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이제 도정 임기를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어떤 그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뭐 절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충청남도가 사실은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해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한국도 이제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되지만 수도권에 어떤 핵심적인 역량이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가 독보적이에요. 예. 저도 이제 천안에 본거지를 둔 어떤 기업군에 이제 종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 뭐 아산, 탕정 또 우리나라의 그 중우장대 산업은 당진, 서산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 그 요인이 뭐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뭐 과밀 억제권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또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대안이 딱 거긴 거죠. 아니 천안까지 이제 저희 전철로 가니까 그러네. 예, 뭐 노동력을 구하기도 좋고 아이 뭐 지리적 요건. 우리도 보세요. 다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게 이제 악착같이 일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서쪽에 바다도 접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낙연 총리 그 뭐 제2 국무회의 그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자치분권이나 이런 요구가 정말 절실한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15일째 계속되는 파격 인사, 파격 행보에 대해서 어느덧 네, 계속되고 있는 파격 인사, 파격 행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오늘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네. 진짜 타이밍도 저희 딱 오기 전에 청문회 끝나더라고요. 네네. 어땠나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풀로는 보지 못하고 그 토막토막 일부를 봤는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는 뭐 흥분해서 고성이 오가고 뭐 거의 쌈판 일보 직전까지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워낙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신 면도 있고 감정을 많이 억누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청문을 하는 그 야당 의원들도 뭐 그만하면은 뭐 할 말을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느꼈어요. 뭐 의혹이 있는 거는 당연히 청문회에서 파헤쳐야 될 책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그 아드님 군대 면제 받는다든가 또 주니어세요. 예. 그래서 뭐 위장 전입 이런 거는 쿨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왜 뭐 그 강동구에 있는 학교 보내려 그랬는데 그 논현동으로 전입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위장 전입증은 이제는 그냥 쿨하게 뭐 인정하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인정해야지 뺀질거리고 끝까지 안 된다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네. 아니, 오히려 저는 좀 눈살이 좀 찌푸려졌던 거는 와중에도 문자 폭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하시죠. 누구한테? 그 청문회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한테 경제수 의원한테. 우리 자유한국 이게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한 세 분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했는데 이재기라 한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문바라는 말 그만 쓰고 싶었는데도 이제 그 양반들이 그런 거죠. 뭐 국물당 너 까보면은 네 자식은 괜찮을 거 같냐 뭐 이런 거를 또 너무 다양하게 여기 보내신 이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를 제가 해왔는데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아드님 병역 명제의 질병명이 미공개던데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점잖다. 점잖게 보냈네요. 네, 점잖은 게 이제 보도가 된 거겠죠. 그렇죠. 네. 뭔가 XX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고 해요 문자들이. 미공개인 거는 솔직히 좀 물어보긴 좀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아버지가 정치인이지 아들이 정치인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을 계속 지칭하는 일은 생길 것 같아서 요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든 나중에 아이디어 나오든 부드럽게 그걸 순화할 우리만의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죠. 문 X 말고 아. 그분들은 계속 언급이 될 분들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극렬 지지자 뭐 이런 거 달, 뭐가 좀 길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짧고 명쾌한. 근데 달빛 기산단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대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고 이제 극렬 지지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봤던 뭐 좀 안희정 지사님한테도 쌍욕 날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되고 달빛기 사단 그 일부가 너무 표면적으로 잘 보이잖아요. 저희가 자극적인 걸 보면은 좀 흥분하듯이 그런 게 좀 극대하게 보이거든요. 그 생각 막무가내.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보다는 좀 많이 그걸 우리 크게 공모 해볼까요? 공모? 뭐라고 그죠. 보면, 뭐라고 여기 보면 이제 좋은지. 우리 저기 이게 우리 주제 집단지성. 집단지사 우리 공모해보아요. 공모하고 뭐라고 부르면 일단 좋을지. 지나가죠. 네. 이제 지금 인사동정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총리가 인선을 통과가 돼야지 이분의 임명제청에 따라서 그런데- 내각이 구성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여론은 가장 뭐 중요한 그냥 키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뭐 아니, 통과될 걸로 보인다.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냥 오늘도 잘 마무리했고 그렇죠. 내일은 딱히 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까봐 그렇죠, 저도 아까 역효과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무총리 자료 제출 건수 및 비율에서도 이제 역대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하고 이낙연 이제 총리를 비교했는데 그 비율이 역대로 제일 높아요. 그 자료 제출 건수가 82%로 황교안은 78%, 이완구 전 총리는 53%. 네. 황교안 씨가 생각보다 많이 늦는 그러네요. 네, 황교안 총리. 근데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이제 뭐 자기 자료만 낸다, 또 뭐 부인 자료까지 낸다, 자식 자료까지 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좀 논쟁이 붙으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은 이제 뭐 본인 신상에 관한 거 아닌 거는 옛날에 이완구 총리 때도 안 냈고 황교안 때도 안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죠. 그리고 진짜 오히려 바른정당에서는 그냥 정책적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김용태 의원 같은 제가 본 부분은 김용태 부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계속 정책적으로 너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저쪽을 견제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승부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발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정당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게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싸면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깔 건 까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게 아닌 걸로 되는 세상.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총리 후보 이낙연, 안희정 공약, 제2 국무회의 실행 의지. 저는 이게 제일 반가운,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운 기사예요. 근데 네.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헌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법으로 뭔가 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어떤 뭐 중앙특별위원회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제2 국무회의를 법제화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런 게 필요해서 네. 내년 개헌 시기 때 다시 또 논의를 할 법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여기 정확한 워딩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볼 때는 중앙지방협의회라는 틀로 운영하는 게 자연스럽다.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물론 내년 개헌 특위에서 이 신설을 합의하면 더 좋다. 법제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게 의결기관이 되려면 법제화가 돼야 돼서 그쵸. 그죠? 그럼 내년 개헌할 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이제 일단은 자기들끼리 모일 수 실질적으로 이제 의결기구가 되면 거기서 의결한 사안을 꼭 실현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헌법에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없이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실작은 특별법인 해야 거죠. 되겠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어떤 그렇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 훨씬 용이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나가고 제2국무회의도 나가면 지금 할 수 있는 포맷 안에서 아까 중앙지방협의회로 해도 네. 그거를 의지만 있으면 그걸 의결 기구처럼은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그렇죠. 시작 동의하고 일단 뭔가 하자고 시작하는 게 하면 중요한 거. 그리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완성도를 만들어주는 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의하고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의결 기구를 통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이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명분 거절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 지금. 깔끔하네요. 깔끔. 이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네. 네, 아, 국민의힘을 동력 삼아서 밀고 가보는 거죠. 네. 거부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되시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명분도 없고. 반고 나간 대연정이라고 보는 거죠. 각 지자체장들이 모이면은 그죠, 그죠. 특히 어쨌든 거의 반반 되겠네요. 자유한국당이랑 음. 민주당 이겠네 지금은 그죠? 그쵸.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도 있으니까. 네. 근데 내년도 그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좀 어, 스킬이 네. 그죠. 더 되지 단계니까.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뭐 지자체장 평가에서 이제 넘버 2를 노리고 2위 전략으로 상당히 재미 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총리로 갔는데도 전략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제일 잘하면 2위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전략이 근데 그런 거죠. 은메달을 노렸으니까 쟁취했지 섣불리 1위를 노리다가 동메달도 못 딸 수가 있다니까. 이상한데. 말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 근데 거기 말고도 또 뭐 김관영 경북지사나 뭐 이런 사람도 좀 유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 터가 좋잖아요. 아, 거기가 네. 뭐 당군 할아버지 터하고 또 다르잖아. 네. 그래서 그 터에서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남경필 지사 같은 분도 경기도에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경기도에서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역지자체 그 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능력이 괜찮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국회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서.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들이 대선 뭐 이런 뭐 어떤 그 스텝이 네. 지자체를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후보로 그걸 그만두고 그 다음 대선 후보로 나가는 어떤 이런 스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지자체를 좀 되게 잘 꾸리고 하는 것이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에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예. 지방 자체가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렇죠. 예. 아니 점점 저기 하는 게 그냥 내가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큰 자리죠. 예. 네. 지금 잘해야 그쵸.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조금 뭐 순서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그 행사 때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님하고 우리 안 지사님이 이제 초대를 받고 와서 우리 뭐 유시민 작가랑 세 분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